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최근 강릉경찰서가 대학 수학력 시험을 앞둔 직원 자녀들에게 독특한 선물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감 말랭인데요. 잘 말린 감과 함께 이 수능 감 잡아서 시험 잘 치르길 바랍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강릉경찰서 뒷뜰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태풍 때도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틴 아주 강인하고 기특한 감이었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래요. 태풍에도 버틴 감나무처럼 이 수험생이라는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잘 지나온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바로 수능일인데요. 열매를 거둬들일 그날까지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요. 이 감 관련한 문제입니다. 붉은색으로 말랑말랑하게 무르익은 상태의 감으로 그 색깔이 붉다는 뜻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연시라고도 합니다. 붉은색에 잘 익은 감을 뜻하는 이 이름 뭘까요? 바로 아시겠죠? 힌트를 드리면 나훈아 씨 노래 가운데 이 제목이 있어요. 생각이 난다. 네, 계속 불러드릴까요? 자, 노래 제목 생각하시면 정답 바로 아실 겁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거든요.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원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독도 인근 바다에서 이 추락한 헬기의 소방대원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 한 구가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6분쯤이었고요. 그러니까 동체로부터 한 3km 거리가 떨어진 한 180도 방향 정도에서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 여성 실종자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 대원이 그 한 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 대원 아마 박모 대원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수습한 실종자를 울릉의료원으로 이송을 해서 1차 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동산병원으로 헬기로 또 이송을 해서 여기서 정확한 신원, 뭐 DNA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 이제 4분이 수습이 됐고요. 여전히 이제 그 3분은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 돼지 살처분이 한창 진행이 됐는데 그 돼지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이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구제역 당시에도 이것이 상당히 꽤 논란이 좀 된 적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 연천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달 12일부터 그 지역 내 돼지 한 14만여 마리 모두 없애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일부터 11일 사이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살처분을 진행을 했는데 메모를 처리할 용기 제작이 좀 늦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돼지 한 4만 7천여 마리의 사체를 군부대 땅에 좀 쌓아뒀다 그럽니다. 용기 없이 그냥 쌓아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적치를 했다가 나중에 용기가 확보가 되면 이제 거기 담아서 처리할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10일 날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네. 빗물과 함께 임진강 지류 인근 하천으로 이제 유입이 된 거고요. 그 사진이 뭐 일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제 붉은색으로 지금 네. 물들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고가 난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임진강 상수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상수원까지 오염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진 상태고요. 네. 그래서 연천군 맑은물 사업소가 일단 수질 검사 진행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그 매몰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예. 그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침출수가 임진강으로 더 유입되지 않도록 긴급 차단 조치는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이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해서 사전 인증제가 강화된다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국토부가 오늘 이제 고시를 했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네. 이 사전 인증 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이제 층간 소음 차단 구조에 대해서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을 이제 받아 놓고 네. 그것에 따라서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증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인증을 해서 이제 그만큼 강화를 하겠다는 네. 의미로 이제 이걸 도입을 한 건데요. 지난 5월달에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 이 적지 않은 업체가 인증받을 때만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이 마감 몰타를 더 두껍게 바르고 그렇게 이제 시험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실제보다 성능을 좀 부풀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능 인정 기관 그러니까 이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더욱 꼼꼼하게 이 시험체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고요. 네. 지금 인정기관이 이제 그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또 직접 채취를 해서 품질 검사를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또 이제 강화도 했고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를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뭐 층간 소음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줄어들지 분쟁도 않을까. 줄어들겠고. 예, 이런 관측입니다. 네. 네. 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CCTV 화면이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사건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 15일에 이제 태어난 그런 이제 신생아고요. 그로부터 이제 닷새 뒤 정도죠. 그러니까 20일 오후 11시경에 무호흡 증세를 보여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고 거기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겁니다. 네. 그 이후 지금 아직까지도 의식불명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병원 신생아실 폐쇄 회로 TV 이제 그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간호사가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좀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뭐 툭 치는 그런 장면도 이제 포착이 됐고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이제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개되고 나니까 이제 병원 측도 처음에는 이 자기네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 아이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동 때문에 이제 뭐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게 공개되고 나니까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 간호사가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의식적으로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부모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가서 이송하기 직전 한 2시간 정도 네. 그 시간 동안에 CCTV 지금 자료가 남아있질 않대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거를 병원 측이 좀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찰이 지금 간호사하고 그 병원 원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신청을 하긴 했는데 영장은 일단 기각이 된 상태고 예. 산부인과는 경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난 8일 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민사소송 제기를 했을 때 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그래요? 지적이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네요. 서둘러 그럼 폐업을 한 겁니까? 그런 것 어쨌든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통해서 관련자 엄벌을 좀 호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일단 빨리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충청남도가 이 도내 시군 시내버스 요금을 좀 올리려고 한다면서요? 네, 뭐 줄줄이 지금 다 인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충청북도는 지난 9월 달에 이미 이제 인상을 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금 인상 논의 중인 그런 상황인데
충청남도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요금을 지난 6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올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 사이에 이제 주 52시간 제도 도입된 거하고 최저임금 인상된 것 그것에 따라서 아마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 급여는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좀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운송업체 입장에서 요금 인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주민공청회하고 그다음에 소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고, 인상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체로 올리긴 했는데 1,500원을 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네. 1,450원이 가장 비쌌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부산시가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이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다 보면 그 시내 주행 속도를 50km로 제한해 놓은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부산시하고 이제 부산시 경찰청 쪽에서 이거를 이제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일단은 뭐 이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오늘 이제 네. 선포식도 열었고요. 이 안전속도 5030 이건 뭐냐면 보조간선도로,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km, 그 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아예 이렇게 확 낮추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당장 이제 적응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보통 뭐 한 시속 한 60km를 제한해 놨던 곳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서 계도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이제 줄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고요. 영도구에서 이미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24.2%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걸 기반으로 이번에 전역으로 확대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사람 중심 또 안전 중심으로 이 교통 문화가 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이게 꽤 오랫동안 표류됐던 사업인데 될 듯하다가 네. 다시 또 좌초위기에 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30년 지금 넘게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정말로 다시 이제 사업자가 나서서 본계약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데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 업체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30%, 네. 그러니까 30억 원을 끝내 납부를 못했다 그럽니다. 예. 중간에 한번 연장을 해주긴 했는데 끝내 납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다시 표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는 계약 해지 검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 관련 문제예요. 이 붉은색으로 말랑말랑하게 무르익은 상태의 감. 그 색깔이 붉다는 뜻에서 부르는 명칭인데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연시라고도 하는데 이 붉은색의 잘 익은 감을 뜻하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앞서 이 나훈아 씨의 노래도 제가 잠깐 불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힌트가 아주 좋은 힌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사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5648님, 겨울에 추울 때 딱 맞는 간식거리. 자연의 맛 진짜 맛있어요 하셨고, 3594님, 이 겨울에 익은 이것만 골라서 하나씩 가져다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3066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2주 전 경북 상주에 사는 새언니가 이 떫은 감 한 박스 보내줘서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예, 엄마가 이거 된 것부터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도 한 박스 있네요 이게. 잘 보관을 해야 되죠. 꼭지가 밑으로 향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문지를 이렇게 칸칸이 넣고 그래야 잘 만들어진다고 하죠. 2878님, 예전 공직 생활할 때 관공서 마당에 감나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나누어 가져가도록 한 일이 추억으로 남네요 하셨고, 0668님,
오래전에 돌아가신 시할머님 유난히 좋아하셨어요. 그립습니다. 네. 2593님. 어릴 때 장독에 콩 깔고 감 보관하면 1월까지 이 보관이 가능했어요. 출출한 저녁 시원한 이거를 어머니께서 꺼내주시던 시절 그립네요. 요즘도 아주 훌륭한 간식거리죠. 2594님 커피 쿠폰 먼저 드리고요. 5369님 강릉 시민입니다. 강릉경찰서에서 수험생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니 지역민으로서 아주 뿌듯합니다. 수험생들 시험 감 잘 잡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 특수를 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5369님께도 강릉에서 문자 주셨는데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이것과 관련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 오늘은 청주부터 가볼까요?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네, 이 수능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네. 최근에 괴산군에 네. 수험생 가족들이 자주 찾는 곳이 있다고요? 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수험생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 있는데요. 괴산군에 있는 연풍세제 과거길입니다. 이 길은 실제로 어사 방문수는 물론이고 많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거쳐갔던 곳인데요. 이 길을 걸었던 대다수의 선비들이 합격했다는 속설이 전해지면서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 가족들이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은 연풍세제 과거길이라는 명칭과 함께 수능대박 기원 명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방송 네. 오프닝에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그때 퀴즈는 아마 여시였던 것 같고 그런데 네. 이곳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소는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의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요. 그동안 경상도 문경세제에 가려졌다가 지난 2013년에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로 복원을 해서 자연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로 재탄생됐고요. 네. 실제 선비들이 걸었던 곳을 등산로 곳곳에 산책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평소에는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고 또 요즘에는 수험생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 됐는데요. 먼저 방문객들 얘기 들어보시죠. 네. 떨어진 낙엽을 이래 밟아가면서 그 선비들이 다 이리고서 넘어왔다 넘어가고 이ren겨.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여기는 계산군. 저 문 넘어가면은 문경군, 문경시 과거길이라는 건 알지. 선배들의 기운을 받아 합격하는 길. 내가 과거길을 다니면서 더덕하고 남을 뜯으면서 항상 내 소원이 우리 아들들 공부 잘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져서 잘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잘 됐어요. 아이 우리 손자는 해군 그 시험에도 붙고 다 붙었어요. 가곡길 걸어서 우리 손자가 그렇게 잘 붙었나 봐요. 애 손녀 수능 기대러 왔어요. 기도빨 받으려고. 우리 애원이 잘 붙어서 네 생각한 대로 가야지. 할머니가 기댈 테니까 열심히 해서 잘 붙어라. 네. 할머님들은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말씀도 참 많이 하세요. 네. 또 시간도 많으니까 기도는 내가 다 해주게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수험생 가족들이 좀 뭐 특별하게 찾는 장소가 있을까요? 네, 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따라 올라가다 보면요. 이 문경시와 경계를 이루는 성문이 나옵니다. 네. 그 초입구 근처에 선비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갓을 쓰고 또 등에 책을 둘러맨 선비가 서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좀 전에 유튜브 화면에서 나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글귀가 적혀 있는데 글귀에는 예부터 영남에서는 많은 선비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다.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남쪽의 추풍령과 북쪽의 중령 그리고 가운데 세제가 있는데 영남의 선비들은 이곳을 넘었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글귀를 읽으면서 선비상 앞에서 간절히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옛 선비들은
추풍령하고 중령 이렇게 이제 북쪽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안 넘었나 봐요. 네, 그쪽을 피했다고 합니다. 예. 이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또 중령을 넘으면 대나무처럼 미끄러진다는 속설로 아하. 인해서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에게 이 연풍세제 과거길이 인기 있었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과거길은 8만 대장경을 안전하게 옮겼던 길이기도 하고요. 또 조선시대 물류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또 조선시대 대표 풍속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현감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고요. 보물 97호인 마의 이불 병자상 그리고 한지체연관이 있어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서 나무 향기를 맡으며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많고요. 네. 또 우연히 발견한 과거길도 한번 걸어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괴산군 이효영 문화관광해설사 얘기입니다. 네. 삼관문을 통해서 한양 가는 길이고 이게 과거를 보러 가는 길도 여기 한양길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다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중첩이 되는 데는 과거길이 묻혔고 중첩이 안 되는 이미 현재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수능생들이 있는 집안이라든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느티나무 잎을 밟고서 시험을 보게 되면 장원급제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많이 밟으러 들어오십니다. 대개 이제 3시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아주 좋다고 피트 시티의 향기를 맡고 그렇죠. 기분도 상쾌하고 또 삶도 올라가는 길이니까 길도 높도 않고 험하도 않습니다. 수능생 가족 여러분께서는 좋은 성적 올리면서 좋은 학교를 모두가 합격될 수 있도록 성취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고맙습니다.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 예, 고마워요 정말. 네. 이 연풍세제를 가시면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풀향기 때문에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옛 선비들이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는데요. 아무쪼록 연풍세제를 찾는 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간만 있다면 한번 가서 좀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좀 정리하고 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안동으로 가볼게요.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예, 경북 영주에 전국 최초로 복싱 전용 훈련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3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복싱 전용 훈련장인 대한복싱훈련장이 영주 시민운동장 내 준공됐는데요. 지난주 6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복싱 훈련장은 국비 10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고요. 2개의 복싱 훈련장과 숙소, 다목적실,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데 네. 최근 이곳은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복싱 전용 훈련장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 공공건축물로서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곳에선 대회와 각종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훈련 열기가 가득한 복싱 훈련장 소리로 담았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남자 일반 56kg이었습니다. 홍콩 국군 체육대 최현태, 청포는 영주시청 백성빈. 제1회전 영주시청 복싱감독 백낙춘입니다. 예, 이것은 100억이라는 돈을 정부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복싱 전용 훈련장을 여기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복싱인들의 재산이라고 보면 될 거고, 여기에는 숙소가 12칸이 되어 있고 시합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여기 갖춘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돋움하면 아시아, 그러니까 국제훈련장으로도 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샌드백도 여기 한 50명이 훈련을 할 수 있고, 팀이 올 여름에는 그 상비군 훈련을 여기서 했는데 한 번에 200명, 300명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권투 꿈나무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앞서 그 장례 그 멘트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까? 청코너, 홈코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미 뭐 대회도 열리고 뭐 훈련도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준공 이후 해외 선수단과 국가대표를 비롯해 대학교와 아마추어 선수단 등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이곳으로 전지훈련을 다녀간 상태고요. 그래요? 네, 제가 찾아갔을 땐 전국 실업 복싱 대회가 열리면서 선수들이 값진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이번 복싱 훈련장 개장은 어떻게 느껴질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청 복싱부 석현찬입니다. 체육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시합은 또 처음입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 새로 지어진 복싱 체육관이 국가대표 선수촌보다 훨씬 시설이 좋기 때문에 훈련하기에 쾌적하고 또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운동하기엔 정말 최고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시청 백승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한테 익숙한 곳이라서 훈련도 잘 되고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국의 뭐 최고의 시설인 만큼 훈련량이 좋아진 만큼 더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기량을 높여가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죠. 이 전용 복싱 그 훈련장이 처음 생겼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죠. 의미 있고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거 선수들만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평상시엔 복싱과 에어로빅을 합친 복싱 로빅과 복싱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요? 생활 스포츠가 가능하도록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80년대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권투 중계한다 그러면 네. 텔레비전 앞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네. 그때 열기가 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싱 훈련의 메카로 제2의 복싱 전성기가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복싱하면 추억에 남는 이름들이 많죠. 뭐 사전호기 홍수환 선수, 또 그렇죠. 짱구 장정구, 네. 전설의 돌주먹 박종팔 선수 등 열심히 또 훈련하고 연습해서 현대의 복싱 전설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박동옥 씨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정답은 맞히셨고요. 자, 4273님. 할머니가 이거 올려 샤베트처럼 주셨어요. 아이스크림보다 정말 맛있었죠. 그 할머니 그립습니다. 하셨고 7947님.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항아리 속에 숨겨뒀던 걸 꺼내주시곤 했습니다. 주로 이것과 할머니에 얽힌 추억이 다들 많으신 것 같네요. 자, 3986님은 그냥 먹어도 그만이지만 잘 익은 이거 접시에 터뜨려 인절미나 절편, 가래떡, 시루떡 따뜻하게 데워서 찍어 먹으면 조청이나 설탕 저리 가랍니다. 김봉규 씨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2858님, 48년 전 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 겨울에 장독에 넣어둔 이거 정말 맛있었답니다. 0822님,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세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감나무 밑에 묻어달라고 하실 정도로요. 예, 엄마 생각 많이 난다고 하십니다. 8822님, 말만 들어도 옛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몰래 항아리에 보관해둔 이거 하나씩 꺼내 먹던 재미. 간식거리 없던 시절 최고로 달콤한 맛.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먼저 박동옥 씨 0822-8822 이렇게 세 분께 정답도 맞춰주셨거든요. 커피 쿠폰 먼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 또 추첨 있습니다. 자, 감 관련 문제고요. 이 붉은색의 잘 익은 감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연시라고도 하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지 붉은색을 또 힌트로 하셔서 여러분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립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맘때 기온과 비슷한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고요. 오늘 맑은 뒤에 점차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해안 위주로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오후부터 또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 당일인 모레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아침 최저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이날 강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파도도 이틀 동안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우량은 중서부 지방 5에서 30mm, 영동과 남부 지방 5mm 안팎이 되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등 1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13도 등 12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교통 흐름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거죠. 여기저기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가양대교부터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군복 부근이고요. 군복 진출램프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에서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양평 쪽으로는 창녕 부근과 연풍나들목 2km, 그리고 감곡나들목에서 여주분기점 6km 사이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쪽은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사이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그 외의 구간에서도 밀리지는 않지만 작업하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차간거리 여유 있게 두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고 데이터 3법,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합의가 안 되면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와 관련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해결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나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험이자 22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 원이 넘는 단기 수지 적자를 보일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 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회사 법인과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갑니다. 미디어 제주 김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문제 짚어주셨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뜨겁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이슈를 2주 연속 말씀드린다는 건 그만큼 이 문제가 제주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네. 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로 어떤 게 또 이슈가 되고 있나요? 뭐 아시다시피 제2공항을 이제 문제를 공론화할지 그러지 않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는데 네. 찬반 입장에 따라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제 제2공항을 두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공론화 바라보는 눈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가 마치 제2공항을 두고 두 쪽으로 갈린 느낌인데 그러게요.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공론화를 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판단할 사람들이 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판단할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예, 해외로 이제 떠났는데요. 예. 그 제2공항 공론화는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안 할지 그 결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가리게 되거든요. 네. 지금 그 일을 할 도의원들이 제주에 없고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아, 출장들을 다 간 모양입니다. 어쨌든 외유 중인 도의원들. 그런데 지난주에 그 공론화 여부 말씀해 주실 때 날짜가 이제 15일인가 정해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또 미뤄진 겁니까 혹시? 아니다. 날짜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5일은 이제 그대로예요. 예. 네네. 이 본회의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열리고요. 변경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공론화 문제를 더 빨리 다룰 예정이었는데 네. 도의원들 해외 일정 때문에 이제 15일로 바뀌어졌거든요. 예.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이 지난 주말에야 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들인 경우 단식 투쟁을 하다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으로 간 분도 계시고 청년인데 사태가 좀 심각하긴 한데 그걸 좀 감안을 한다면은 공론화 여부를 좀 더 빨리 지어야 하는가, 지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결론이 나야 될 문제예요. 이 제2공항 그렇죠. 문제가. 네네네. 근데 외유 중인 의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의원이? 지금 현재 공석 중인 의원을 빼면 41명이 지금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 그 가운데 8분이 지금 제주에 계시지 않는데 예. 이게 숫자로 적게 보이지만은 비율상은 거의 20%가 빠진 셈이거든요. 그러네요. 요 정도면은 중요 사안은 이제 결정하지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5일보다는 당초에는 11월 4일, 네. 지금보다 10일 빨리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해왔는데, 예. 어쨌든 도의원들 해외 출장 때문에 11월 4일이 아닌 네. 11월 15일로 이번 주 금요일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표결을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이제 이 외유 출장 일정 때문에 이걸 미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이 제2공항 반대하는 또 시민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죠. 단식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금도 단식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 단식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건강에 또 길어지게 됐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꼭 이렇게 급한 일도 있는데 그렇게 출장을 꼭 가야 될 만한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건 어쨌든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이제 판단하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내년에 제주도에서 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그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참가하는 의원이 이제 한 분 계시고요. 네. 또 청년 일자리하고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 다른 나라 이제 선진 사례를 이제 조사를 한다면서 또 제주도 공무원과 함께 해외로 떠난 의원이 또 4명이 됩니다. 예. 또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감귤인 그렇죠. 건 다 아실 텐데 감귤의 이제 껍질 그러니까 감귤 피를 이용하는 게 요즘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중국 현장을 이제 둘러보러 지금 의원 3명이 또 가 계시고요. 네. 또 제주도의 의장은 앞서 말씀드린 제주국제 컨퍼런스 이제 초청장을 이제 전달한다면서 또 초청장을 요즘 직접 전달합니까? 그런다면서 또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미국까지. 예. 네. 또 참고로 전체 합치면 8명인데 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을 포함해서 4명이 되고 네. 자유한국당은 1명, 바른미래당 1명, 또한 이제 제주에만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교육 의원이라고. 네. 교육 의원 1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8명이 지금 출장 중. 네. 꼭 외유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죠. 일이 있어서 네. 다 가신 출장 중이라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네네네. 좀 정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들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제2공항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 시민단체 진영이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막 아쉽죠, 이분들에게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식하던 청년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후송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상도민 회의 측 관계자도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들이 국회로 나가서 출장하는 게 무조건 비난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일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제2공항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공론화 여부를 따지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바로 앞 단계에서 그러니까 대거 출장한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좀 이게 바람직할지 그거는 네.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공론화가 일단 되고 나서 될지 말지 이제 표결을 해야 되고 네, 그러는 맞습니다. 사이에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또 그것도 또 난감한 상황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론화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예. 공론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 또 고시가 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15일 전에는 이 도의회 의원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15일 날 돌아옵니다. 표결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또 관련된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네. 제주의 김형훈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보경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라마 촬영지로 여행을 떠나신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KBS 드라마가 정말 대단합니다. 있는데요. 인기가. 예. 이 드라마 촬영지 무대가 경북 포항 구룡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곳에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도 지난 1998년부터 정착하셔가지고 그 구룡포에 관련해서 시를 써오신 그 향토 시인이 계세요. 네. 포항과 구룡포를 노래한 그 권선희 시인의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선희 시인. 네. 아무튼 이 드라마 때문에요. 그 구룡포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포항이 아주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 무대가 이제 구룡포. 네,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옥들로 이루어진 그 골목이 있는데 네. 근대 문화 역사거리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구룡포가 그 한반도의 첫 손가락 꼽는 어떤 그 번성한 항구였다고 해요. 네. 어획량이 굉장히 풍부해서 일본 수산업자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지었던 가옥이나 여관, 뭐 여러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자냅니다. 그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무대가 바로 이 거리고요. 예. 극 중에서는 옹산 간장게장 골목 뭐 이렇게 설정이 그래요.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예. 참 또 드라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달 말에 종영이 될 거다라고 21일 얘기를 들었는데. 날 뭐 종영된다고 그렇죠. 40회로 그렇게 뭐 드라마 되어 얘기를 있습니다. 할 시간은 아니고 그 시간은 없고 권선희 네네. 시인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룡포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시인이셨나 봐요. 네네. 65년생 춘천생이신데 네. 86년도부터 그 해병대 장교이던 그 지금의 남편 이제 근무지를 따라가지고 네. 포항, 백령도, 제주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다가 98년도부터 이제 정착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포항 문학의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문인 활동을 하시던 중에 그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구룡포 깊숙이 들어가셨다고 하고 사시면서 2000년에 구룡포로 간다라는 시집을 냈고 2007년에 꽃맛 차는 울며 간다라고 하는 두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시를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구룡포 하면은 이제 과메기가 연상이 과메기. 되시는 분들이 많을 예. 텐데 이 과메기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낭독해 보겠습니다. 과메기 권선희. 푸른 바다 물빛 털며 돌아가는 생이다. 지느러미 흔들고 흔들리며 삶을 부린 저 바다.
노대바람 뚫고 명주바람 건너온 아비처럼 어미처럼 돌아가는 길이다. 서글픈 속내일랑 뒷산에 묻고 그리운 사랑일란 가슴에 묻고 신우대에 눈을 꿰은 몸뚱이들 덕장마다 환원의 문장을 쓰고 있다. 화르르 비늘 돋는 구룡포 차디찬 겨울 빛나는 율동 새바람이 읽고 있다. 보니까 이 과메기한테도 그 푸른 바다 물빛 털면서 돌아가는 그 삶이 있군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과메기라는 게 네. 그 어원이 있잖아요. 원래 물고기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음식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과메기 그 이름의 유래가 있던데요. 뭐 권선희 시인도 이제 그 써놓으셨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과메기라는 원래 이름이 관목어인데, 그렇죠. 예, 관목어의 지방말인 관맥이 이렇게 불리다가 발음상 니은이 탈락해서 이제 과메기로 불리게 됐다고 그래요. 예, 관자가 뚫을 관자, 뭡니까? 목자가 이제 눈목자, 예, 고기여자에서 이제 눈을 뚫어서 꿰 물고기다, 뭐 이런데, 네. 청어나 그 꽁치의 눈을 꿰서 이렇게 여러 마리 이어가지고 이제 꾸덕꾸덕 말리면 그게 바로 과메기가 되는 거죠. 그걸 잘 말려야 되는데. 네, 뭐 며칠 전에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아, 과메기를. 그렇습니까? 네. 예,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고. 예. 물미역하고 파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잖아요. 예. 소주가 입에 당기고. 침이 고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시에 보니까 바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예, 네, 그 여기 뭐 특히 이제 노대바람 예. 이라고 나오는데 풍력이 10이나 되는 몹시 강한 바람을 말하는데 네. 육지 같으면 건물이 부서지고 뭐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 그런 강풍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해풍입니다. 얘기죠. 예. 예. 명주바람은 이제 그 보드랍고 환상적인 바람. 원래 이제 명지바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쇳바람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네. 예. 갑자기 저 국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권선희 시인의 또 다른 시 한 편 더 만나볼까요? 예, 이번에 조금 긴 시인데 그 네. 향토로 써서 조금 낭송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포항이 또 고래잡이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래를 노래한 시입니다. 네. 예, 사람이 고래만 같으면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사람이 고래만 같으면 사람과 네. 고래를 좀 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군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사람이 고래만 같으면 권선희 고래배 타고 반평생 싸돌았다마는 살랐고 온대로 설쳤다마는 금마가 얼마나 자석들로 물고 빨매 끼는지 내는 안다. 반들반들하니 시커먼 눈 만나면 말이지 가슴이 벌컹벌컹 뛰는 기라. 금마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제. 내하고 금마하고 똑같이 울렁울렁 지칠 때 꺼정 파도 탐해 가는데 말이다. 금마 옆구리에 몽실하니 새끼가 붙은 기라. 웃자겠노 내는 사람이고 지는 괴기니 놓치지 않으려고 가기는 간다마는 맴이 억수로 씌는 기라. 그래 가다 보면 새끼가 고마 처진다 아이가. 그러면 웃자는 줄 아나? 요래 지 한쪽 팔에 새끼로 얹어 갖고 간다. 포 쏠라고 배는 달라붙제 새끼는 깨깨 굴제 가슴팍에 피멍인들 앤들겠나 말이다. 어미골에 질질 끄잡고 온 날은 난리가 난데 울 마늘 입은 째질 대로 째지고 온 동네 사람들 마카 못인 판장은 그야말로 구판이제. 그라면 뭐하겠노. 술 한잔 묵고 든 집구석 온천지 새끼 데리고 도망치던 금마 오락가락 하지럴. 깨깨거림에 애미 찾을 새끼 오락가락 하지럴. 내 그런 나르는 한숨도 못 잤대. 새끼 내삐리고 소식 없는 둘째 놈. 검둥 고래만도 못한 놈. 고래 새끼만도 못한 내 손주 놈이 가여버갖고
잠든 볼때기만 조물락조물락 날밤으로 시커멓게 샜대이. 아, 다 이렇게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방언이 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노력하면서 제가 낭독은 했지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네. 뭔가 이 구룡포에서 오늘 이 과메기도 만나고 고래도 만나보니까 이제 우리네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같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바람이 다녀갔다. 그물을 꿰고 만성기 꼽으며 채비했던 무수한 사연들이 출항했다. 은빛 돛대를 세우고 귀환을 약속하는 갈매길 때 우르르 비상하는 여기 구룡포. 나는 시를 쓰지 않았다. 축항을 치는 파도와 말봉제골 골짝골짝 넘나드는 바람. 그들의 이야기를 가끔 받아 적었다.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포항에 가면은 이 구룡포를 노래한 권선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동백꽃 필 무렵 때문에 구룡포 많이 가시는데 이 시인도 꼭 한번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땅 예술기행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홍시입니다. 홍시 정답 많이 맞춰주셨고요. 그 가운데 6220님 사연은 돌아가신 아빠 생각나요. 감 먹으면 변비가 있을 것 같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랑 시골집 텐마루에 앉아 호로록 몰래 먹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셨어요. 2243님은 어릴 때 감나무 밑에서 터진 이것에 흙을 떠내고 주워 먹던 시절 생각난다고요. 예 시절 많이 떠올리셨네요. 오늘 퀴즈 정답 맞히시면서 자 2243-5102-0692님 이 세 분께도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진행하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방에